안녕하세요. 4월 1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미국 벤슨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죠. 이란과 21시간의 그 협상을 했지만 협상 불발됐다. 결렬됐고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의견차가 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돼 있었던 부분인데 결렬됐다라고 발표됨에 따라서 다들 많이 불안해 하셨을 거고요.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 또 우리 시장 또 폭락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뭐 매우 정상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죽이겠다고 막 그 난리도 아닌 어떤 상황에서 협상을 나선다고 해서 첫 번째 협상에서 타결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타결될 수가 없죠. 그리고 벤슨 부통령은 사실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갔어도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는 협상이 아니라 이란의 발표도 보면 우리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뭐 명령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그 이란에서 발표도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미국이 협상을 한 게 아니라 통보하러 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이 이란이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각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빨리 타결을 하고 싶어 하지만 정치적으로 자국 내에서 어떤 입지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협상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어떤 난코스를 극복하면서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는 어제 협상 결렬될 것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협상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협상이 안 되어야만이 트럼프한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일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뭐 자기밖에 생각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하에서 만약에 첫 번째 협상하러 갔는데 바로 타결돼요. 그럼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간에서. 지금 이것저것 뭐 시끄러운 부분들도 많죠. 트럼프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제발 타결돼야 된다는 그런 갈망들이 한꺼번에 분출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협상 나갔었는데 바로 타결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쪽에 시선이 갈 것이고 트럼프는 지금 현재 지지율도 굉장히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 하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만 바라보게 만들고 한 가지만 원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타결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가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한 목적은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뭐 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어제 협상을 제가 생각할 때는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협상이라고.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그 저녁에 자기 소셜미디어에 글을 게시했죠. 이런 저런 내용들 뭐 쭉 있는데 읽어보면 핵심은 두 가지예요.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란이 의도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단 하나뿐이다. 이란은 핵 야욕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핵을 포기해라. 첫 번째 협상에서부터 핵을 포기하라 했는데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핵 포기하면 자기들 더 죽을 텐데. 그 당연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갖고 얘기한 것이죠. 그걸 이란이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그 주도권은 이란이 들고 있잖아요. 그 이란이 지금 현재 통행료도 받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또 트럼프는 통행료를 분배하겠다. 이란 같이 받아서 나누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통행료를 이란한테 현재 통행료를 내는 선박을 차단해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한테 내지 말고 나한테 내라 이 얘기잖아요. 뭐 이게 해적이나 뭐가 다를까? 아무튼 현재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꽤 부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간을 보면 항상 음포를 하고 블러핑을 하죠. 허세를 부리고 그 다음에 상대의 상황을 봐서 타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해서 타협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이 뭐 여차하면 그 모든 선박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란에 돈을 낼 것 같잖아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그거 내 건데. 하물며 호르무즈 해협도 트럼프 해협으로 이름 바꾸겠다고 막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협상을 본다? 불가능한 거죠. 협상은 원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제. 그러니까 협상은 몇 차례 더 진전을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협상을 타기를 보게 되겠죠. 그 어제 소셜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은 모든 건 다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 이란에서 핵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원만하게 수습해 나가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하니까 유가는 올라가겠죠. 유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 나타나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할 것이고 원달러율 상승하고 시장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겁낼 필요가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오늘 아침에 협상 결렬될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아침 빠지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팔아야 되나요? 천만의 말씀. 팔 필요가 없습니다. 돈 없는 분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그렇다고 아침에 빠질 때 막 미친 듯이 또 저가 매수하러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침 빠지잖아요. 빠지면 그냥 좀 지켜보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주식을 어차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야 안 팔면 되는 것이고, 혹시 무서워서 막 주식을 막 팔고 현금도 막 만들어 적고 이런 분들은 주식을 사야죠. 뭘 사야 되냐?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지금은 오늘 아침 마치 전체적으로 빠지면.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좋을까? 잘 모르면 삼성전자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왜 사야 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 방송 타이틀은 사실 이란 협상,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제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를 비교할 수 있는 회사는 뭐 여러 회사들이 많죠.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비교할 수 있고, 대만의 TSMC도 비교할 수 있고, 애플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번에 그 TSMC 추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을 토대로 두 회사가 어떤 관계가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5년 연간 실적을 비교해보면 TSMC는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삼성전자가 매출 333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025년 영업이익 43조, 그리고 순이익이 45조, 영업이익률 13%죠. 그리고 작년 12월 30일 납필 기준으로 시가총액 709조였습니다. PSR은 2.1배였고요. 대만 TSMC는 원화로 환산한 겁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매출이 167조, 168조, 영업이익이 76조, 순이익이 62조, 엄청나죠. 영업이익률이 45%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30조였고요. PSR이 11.4배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OPM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를 봤더니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13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57조, 순이익은 아직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순이익을 발표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보다 소폭 낮춰서 약 50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영업이익률이 연간 기준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10%대 후반, 10%대 초반 정도를 계속해서 구가했었는데 작년에도 13%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42%, OPM이 4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TSMC랑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시가총액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219조 원이고요. PSR은 3.6배입니다. TSMC 1분기 실적 추정치가 나왔는데 매출이 50조, 영업이익 22조, 그리고 순이익이 19조. 그래서 OPM, 영업이익률이 44%,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시가총액 우리 돈으로 2,855조입니다. PSR은 17배고요.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 PSR 2.1배에서 현재 3.6배로 올라왔는데, TSMC는 PSR이 11.4배에서 현재 17배까지 올라왔다. 17배까지. 그러면 물론 삼성전자 이 실적이 단발로 끝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 거죠. 그 TSM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영업이익률 40%를 구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건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고,
삼성전자는 일회성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전개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일회성은 아니라는 거죠. 일회성은. 최소한 올해, 내년, 늦어도 내년까지, 내년 연말까지 이런 실적을 계속해서 구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TSMC의 그 PSR이 17배까지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가 3.6배까지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 시가 그 PSR 기준으로 5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5배까지?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삼성전자 시가총액. 올해 매출, 예상 매출을 600조 이상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 노조에서 성과급 40조 원을 성과급으로 배분해라 뭐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올해 영업이익 기본적으로 300조 이상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니까 매출 600조에 그 PSR 5배로 잡으면 6, 5, 30 시가총액 3,000조잖아요. 3,000조. 3,000조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1,200조인데 3,000조까지 가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얼마까지 가나요? SK하이닉스 현재 시가총액 700조잖아요. 2배 올라가는 거 1,400조, 1,500조까지도. 삼성전자가 3,000조 가면 하이닉스 시가총액 2,000조 이상 가야죠. 그럼 두 회사만 합쳐도 시가총액 5,000조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4,700조까지 늘어났는데 시가총액 자체가 2배로 더블 되는 거예요. 두 종목만 올라가도.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머지는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200조잖아요. 요즘 하루에 움직이는 게 시가총액 50조, 60조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50조, 60조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1조에서 10조 있는 회사들 주가가 하루에 더블 나나요? 안 나잖아요. 10%씩 움직이고 본들. 시가총액,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강물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2배 더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게 진행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종목들 지금 장비 시장도 얼마나 규모가 확장됐습니까? 지금 전체 지난해 장비 시장 성장 전체 매출액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한 비중이 70%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그 수혜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반도체 소부장들, IT 부품들, 뭐 기판 관련된, PCB 관련된 유리기판 뭐 등등 많잖아요. 그리고 전공정 쪽에, 그리고 특히 후공정 쪽에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 후공정이잖아요. 이런 쪽 종목들이 안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올라가면 종목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장에서 상장된 종목이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전체 900개 정도 하는데 그 중에 10%가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종목 수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 내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그냥 엄청나게 활발해지는 거예요. 활발해지면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냐? 그냥 지수의 움직임은 차근차근 움직이더라도 종목들은 그냥 빵빵 치고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지금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억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어차피 전쟁이 벌써 40일이 지났잖아요. 40일이 지나고 벌써 이제 50일째, 45일 정도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끝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이 시장에 가져다주는 엄청난 타격은 없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만약에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유로 아침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땡큐지. 엄청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판다고요? 천만의 말씀. 팔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본격적인 강세장 이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시작되다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빵 맞으면서 전체적으로 딜레이 돼버렸잖아요. 이 딜레이 된 부분이 오히려 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수많은 매물들이 정리가 됐고 종목들이 진짜 가벼워졌어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예. 자, 그리고 뭐 주말에 쇼츠 영상들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왔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많이 봐주셔서 고맙고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고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매매 폴더 오시면 됩니다. 매매 폴더 오셔서 한 6개월만 지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것도 달라져 있고 여러분들 계좌도 달라져 있을 것이고
장중에 움직이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세에 대해서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실 거고, 그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어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실전을 통해서 배워가고 실전의 결과도 좋아지게 되고, 그게 매매폴더입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하십시오.